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왕 2부 진행의 원인주입니다. 자, 모처럼 어제 우리 시장도 그리고 간밤 미국 증시도 기분 좋은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이게 얼마 만에 보는 상승폭인지 모르겠어요. 다만 기분이 좋아진 만큼 슬슬 올라오는 유가를 보면 물가 압박을 또 받게 되지 않을까 한편으론 걱정도 됩니다. 이제 코로나19 때처럼 각국에서 돈을 막 풀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물가를 잡는 과정에서 긴축이 경기를 살살 잘 달래면서 진행을 할 수 있을지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주변 상황이 여전히 녹록지 않은 가운데 이제 기업들이 맷집 차이를 어떻게 보여줄지 여부가 중요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포트 전략 꾸리셔야 할 텐데요. 오늘도 두 분의 어드바이저와 함께 종목 고민 심도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종목 상담 받고 싶다 하시면 부담 없이 전화와 문자 이용하시면 됩니다. 전화 2대 열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02786-1022, 1023번 열려 있습니다. 문자는 013-3366-8288번인데요. 문자 보내실 때는 꼭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양한 소통의 창구를 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란톡을 통해서도 소통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참여 방법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88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참여 방법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이제 진짜 머니왕이 될 시간 그리고 왕이 될 종목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왕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자, 머니왕 2부는 오늘 다음 주 비전 전략으로 문을 열어야겠죠? 오늘 두 분 함께 하십니다. 주식명가 MTNW 김진만 어드바이저, 최원범 어드바이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의 전략을 의지하면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다행이에요. 어제 우리 시장 그렇게 크게 반등 안 해줬으면 정말 울상으로 오늘 시작할 뻔했는데 전일 우리 시장도 급반등에 성공을 했고 미증시도 다행히 좀 슬금슬금 오르는 모습이더라고요. 다음 주 전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엔 정말 이런 그 급락 장세가 멈출 수 있을까? 이제 끝까지 다 바닥을 다진 것인가 궁금하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좀 불안한 그 마음을 지울 수는 없는 것도 사실인데 어떻게 전략을 수립하면 좋을까요? 네, 어제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엄청난 매도를 보여줘 6,200억 이제 매도를 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5천억 이상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다들 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저점인지 하다가 하면서 계속 매수를 하다가 이제 잠깐 반등 나오다 이제는 보수적으로 봐야겠다. 일단은 도망가자라고 해서 이런 매물이 나오고 있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반대 매물도 추리하는 게 맞고 신용 비율이 좀 축소가 되면서 이제 신용 매도 물량이 나온 것도 맞은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다들 궁금하신 사항은 이게 진짜 반등일까 가짜 반등일까 여기서 또 빼면 나는 죽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요 디테일한 부분은 이따 공개 방송 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제 7월 15일까지죠. 7월 15일 날 이제 어떤 미국 경제 성장률 발표가 있는데 그 사이에는 베어마켓 랠리가 가능합니다. 그 사이에까지는 그래도 막 시장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줄 만한 요소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 다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랠리를 가능한 상황이라서 이 부분들에 있어서 그 전까지 7월 15일 전까지 포트폴리오 정리가 좀 다급하게 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 이후에 이제 예를 들어 경기 침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보통 두 개 분기에서 GDP 경제 성장률 발표했을 때 그때가 마이너스 성장을 이루게 될 경우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후에 역사적인 흐름을 좀 잘 체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포트폴리오 정리라든지 이익 실현의 그런 시간의 여유 쪽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제 방송 보시면서 한번 어떤 전략을 써 보셔야 되는지 좀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다음 주 비율 전략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원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전을 비중 한 40% 정도를 실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번 주에 원전이 기사가 정말 강하고 자극적이고 맵게
정말 예를 들어 정말 유동성이 풍부한 장세였으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상한가로 이제 갈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재료들이 계속 나옴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지수의 수급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대부분 윗꼬리를 남기고 강하게 내려오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 재료들이 죽은 게 아닙니다. 아직 재료는 살아 있고요. 다음 주에도 계속적으로 좋은 재료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는 원전이 정말 마지막 힘을 바짝 쫄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에 도달했기 때문에 호재가 물밀듯이 올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래도 아직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섹터 자체가 쭉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있고 실제로 이제 주가가 정말 코스피가 이제 요번 주만 해도 거의 10% 넘게 빠졌는 코스피 코스닥이 10% 넘게 빠졌음에도 원전 관련주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턴할 때 가장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지난주부터 해서 이제 2주죠. 이제 7월 초까지 한국 수력 원자력에서 이제 체코나 폴란드 쪽에 원전 세일즈를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모멘텀이 있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에서 30일 날 있을 이제 나토 회의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본격적으로 한국의 원전 세일즈가 이뤄질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구체적인 결과가 바로바로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에 따라서 좋은 분위기만 형성이 되더라도 섹터 자체가 쭉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원전에 한 40%의 비중을 실어보는 전략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최선호주로는 우진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전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전에 있었던 대장주죠. 뭐 기계 부품주, 뭐 서전기전이나 뭐 한신 기계 쪽 기계 부품 쪽에서 지금 최근에 트렌드 자체는 핵폐기물 관련된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신재생인지 아닐지가 좀 정확하게 좀 판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핵폐기물 관련된 처리 혹은 이제 최근에 어제장에 오르비텍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오르비텍도 마찬가지로 원전의 좀 후발주자 역할을 하고 있다가 이제 원전 해체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수급이 나온 상황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핵 폐기물 관련돼서 혹은 이제 오히려 원전 폐기 관련주들이 오히려 좀 수급이 굉장히 쏠릴 수 있기 때문에 원전주 한번 다음 주에 주목을 해보자라는 이유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이어서 이제 임플란트 30%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임플란트 관련주 있죠. 뭐 오스템 임플란트, 레이, 그 다음에 뭐 덴티움 같은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최근에 중국 쪽에서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 밸류 부담도 그렇게 없는 상황에서 수출입 데이터 중에 대부분 안 좋지만 거의 몇 안 되는 좋게 나오고 쭉 올랐던 이제 그런 데이터가 임플란트 쪽인데 아무래도 다시금 이제 중국 시장도 조금 오픈이 되는 시점에서 이제 이런 이제 치과 관련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고 대부분의 2분기 매출 추정치나 영업이익 추정치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임플란트 관련주들의 수급이 한 번 정도 쏠릴 수 있고 이 바탕은 당연히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의 증가로 좀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받기 충분하다라는 말씀으로 임플란트 한번 30% 비중을 말씀을 드리고 뭐 어떤 종목을 잡으셔도 좋습니다. 뭐 오스템 임플란트는 사실 노이즈가 많기 때문에 뭐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하기는 좀 어려운 종목이긴 하지만 덴티움이나 레이 같은 종목들도 바닥에서 조금씩 수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긍정적으로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2차 전지, 거기에다 2차 전지 장비를 꼭 집어서 한 30% 비중으로 투자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소재는 다들 좋은 거 너무 압니다. 근데 장비주들의 랠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조금 등락폭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조금 주가만 정상화되면은 최근에 이제 공장 투자에서 시설 장비들이 다시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차 전지 장비를 이제 뭐 포털에 검색을 해보시면은 계약 공시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공장은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안에 장비들을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장비 수주가 공식적으로 발주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현재 구간에서 10월 정도까지는 계속적으로 장비 발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 뭐 배터리 3사 이제 뭐 배터리 새 3사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공장 증설을 하고 있던 상황 혹은 증설을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긍정적인 모멘텀이 존재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재는 잘 버텼고 장비주는 한 번 정도의 뭐 빅사이클을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그런 의견으로 이제 2차 전지 장비 30%까지 해서 총 원전 40%, 임플란트 30%, 2차 전지 장비주 30%의 비중을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어디까지 베어마켓 랠리가 나타날 것인가, 약세장 속에서 반짝 반등이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는 잠시 후에 무료 방송 통해서 자세한 근거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셨고요. 비전 전략으로는 원전과 임플란트, 2차 전지 장비에 주목하셨습니다.
근거가 굉장히 뚜렷하죠. 원전은 지금 정부 정책상 밀어주는 쪽이기도 하고 임플란트는 수출 데이터가 좋고 실적이 딱딱 잘 찍히고 있고 2차 전지 장비는 이제 배터리가 많이 필요합니다. 전기차가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공장을 다 늘리고 있는 상황. 그 공장에 먼저 장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논리였습니다. 기억해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비전 전략 최원범 어드바이저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이요. 한숨 돌리긴 했는데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시장이 어저께 정말 급반등을 했는데 다 똑같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올릴 거면은 좀 적당히 빼지. 다들 그러니까요. 그렇게 좀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뺄 거면은 어저께까지 코스닥이 5%가 올랐거든요. 이게 마이너스 5%, 6% 서킷 브레이커라든지 이런 시장에 대한 그런 자동 장치는 제가 뭐 몇 번이라도 봤었는데 5%의 플러스는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거의 역대급이고요. 또 그럴 것이 이게 좀 반대 매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신용 잔고가 이제 급감하게 되면서 그리고 또 외국인 이탈이 굉장히 가속화되었는데 그 외국인이 이탈한 그 가속화 정도가 지금까지 이제 시장을 대비해 봤을 때도 가장 좀 앞선 굉장히 좀 수급이 빠르게 이탈했던 그런 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시장이 거의 금융위기급이다. 그리고 미중무역 전쟁이 있었을 때 2018년부터 그때 신용 잔고에 대한 급감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저도 이제 굉장히 그때를 굉장히 좀 낙폭이 강했던 그런 시장으로 봤는데 이번 구간이 그렇거든요. 근데 어저께 정말 좀 빨간불이 오랜만에 들어온 것처럼 굉장히 좀 기쁜 그런 마무리가 되었죠. 그런데 계속해서 우린 불안합니다. 유가도 조금씩 오르고 있고 다행스럽게도 환율은 1290원 밑으로 잠깐 마감이 됐는데 그래도 우리는 긴장감을 놓칠 수가 없죠. 그래서 앞으로의 시장은 우려보다는 긴장감, 너무 큰 우려는 지금 약간은 그래도 지나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 이제 언론에서도 이게 지금 시장이 침체될 것이다. 미국 시장이 침체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도 침체될 것이다. 라는 기사가 있고요. 그래도 바닥은 다 뒤졌다. 이제부터 하반기는 상반기보다는 아주 큰 상승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회복할 것이다. 결국에 대치되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지금 제가 이제 비전 전략을 설정해드린 그런 섹터들 보면서 그렇게 하나하나 만들어가다 보면은 시장도 어느새는 반등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제 첫 번째 다음 주에 봐야 될 섹터를 원전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30% 정도 비중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워낙에 원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사화가 계속해서 있었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도 원전에 대해서도 신재생 에너지가 최근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에너지 쪽 이쪽으로도 많이 이제 좀 관심이 갔는데 그래도 원전입니다. 왜냐면은 아예 멈춰 있었던 거의 5년 넘게 멈춰 있었던 산업이 거의 전무했었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그 캐파 자체가 아예 무에서 유로 다시 가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좀 파급력이 시장에 있을 것이고 이 SMR 쪽에서도 굉장히 특화된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죠. 이 SMR에 대한 개념 자체가 소형 모듈 원전이 가성비적인 부분에서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좀 오래전부터예요. 2012년부터인데 그때부터 관련된 기업들이 연구를 가하고 있었고요. 이게 이제 가시화가 되고 현실화가 된 게 지금 서서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에도 SMR 전담 조직을 만들 정도로 앞으로의 SMR은 정말 차세대 원전으로서 지금 각광을 받을 것이다. 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하셨겠지만 오르비텍 그리고 또 대장 수급이죠. 한신기계라든지 보성파워텍, 에노토크. 그래서 저는 이제 보성파워텍 이제 계속해서 방송에서 말씀드리는데 보성파워텍이랑 우진 이렇게 좀 쌍두마차로 일단 다음 주에 좀 공략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보성파워텍도 그렇고 이제 우진도 그렇고 특히나 이제 SMR 계측 부분에서 우진이 또 굉장히 좀 독보적인 기업이죠.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있는 기자재, 원자력, 기자재 관련 또 대표적인 기업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1세대 대장주와 그리고 2세대 대장주 함께하게 되면서 결국 지금 시장에서는 워낙에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대장주로 그래도 공략을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원전 일단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섹터로는 지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제 반등이 정말 반등할 것인가 아니면 일시적인 지금 반등인가라는 점에서도 그래도 봐야 될 섹터는 신재생 에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는 30% 비중을 말씀드릴게요. 워낙에 이제 태양광 쪽에 이슈가 있는데 최근에 그 태양광 공급망 이슈가 또 재점화가 됩니다. 미국이 중국산 원자재 그리고 상품에 대해서 수입을 금지시켰죠. 우리가 워낙에 이제 중국 봉쇄에 있어서도 물동량에 대한 부분이 정말 이제 굉장히 좀 심각했는데 그게 이제 풀어지게 되면서 와 이제 살았다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라고 했는데 이 태양광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의 수입 금지를 조치를 내립니다. 이 대중국 관세에 대해서도 관세 이제 고가인 관세를 이제부터는 좀 이제 철폐하는 식으로 나아가겠다라고는 했지만
태양광 쪽에서는 수익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만큼 다시 한 번은 좀 혼란이, 혼조세가 올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폭염 관련해서도 지금 뭐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도 지금 벌써 너무 덥죠. 그래서 폭염 관련해서도 태양광 쪽에서는 안 보면 안 되는 그런 또 재료로 또 이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태양광 다시 한번, 그리고 풍력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좀 우리가 지금 가시적으로는 느끼진 못하지만 풍력 에너지 쪽에서도 우리가 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볼 수가 있었죠. 뭐 CS 베어링이라든지 유니슨이라든지 대표적인 1세대 그 관련주들도 수급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신재생 에너지 쪽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저는 그래도 이제 S에너지랑 대명에너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S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또 수급이 굉장히 좀 이 S에너지라는 이름이 시장에 나왔을 때는 굉장히 가파르게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 중에서 거의 유일한 신규 상장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수급이 지금까지 봤을 때는 신용에 대한 부분들, 반대 매매에 대한 부분들, 신규 종목 같은 경우에도 크게 그런 이제 매물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명에너지가 그렇기 때문에 좀 승산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S에너지, 대명에너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저는 조선기자재 20%까지 챙기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고부가 LNG 선에 대한 수주가 훈풍인데 삼성중공업이 하루 만에 4조 원이라는 수주, 정말 쾌거를 이루었죠. 우리나라 조선에 대한 부분, 뭐 빅4라든지 빅3라든지 지금 조선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만약에 정말 이 바닥권에 있어서 바닥을 딛고 일어났을 때 항상 전통적으로 반등했을 때 가장 중심이 되는 섹터가 조선, 해운, 그리고 조선 기자재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 기자재가 벌써부터 움직임이 시작이 되어 있었어요. 시장이 지금 최근에 이 거래일 동안에 굉장히 크게 낙폭이 있었는데 수요일날, 목요일날 다들 기억하시죠? 굉장히 큰 낙폭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도 조선 기자재 종목들은 그 낙폭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시켰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저께도 곧바로 또 다 같이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워낙에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지금 경상투지 같은 경우에도 미국 대비해서 사상 최대 실적을 요번에 기록을 했죠. 이런 점들로 비추어 봤을 때도 흑자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와중에 시장이 좀 반등에 대한 모멘텀을 가질 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반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섹터 중에 하나인 조선, 그 중에서도 조선 기자재 쪽에 HSD 엔진, 동성 화인텍 이런 종목들이 좀 대표적으로 앞으로 좀 봐야 될 종목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눈에 띄는 게 원전이죠. 두 분 모두 원전을 좋게 보셨다는 점 눈에 띕니다. 윤 대통령이 탈원전을 계속 비판하고 있고 또 원전을 지원하는 정책을 계속 발표를 하다 보니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종목 가운데서는 우진에 대해서 두 분 모두 공통적인 긍정적인 평가 나왔고요. 최현범 위원은 비율 전략 3개 모두 하나의 줄기이긴 합니다. 석탄을 탈피하고 그리고 CO2, 탄소를 배출하는 그 에너지에서 탈피해서 대체 에너지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죠.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조선 기자재 쪽은 결국 LNG에 대한 천연가스 운반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조선과 함께 움직이는 기자재에 주목하셨다는 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비전 전략 먼저 체크해 봤고요. 자,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준비된 화면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해결사들의 해결 타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종목 상담 진행할 텐데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전화,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2786-1022-1023번 전화 2대 열려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88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종목 왜 이렇게 지금 상황이 심각한가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저희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 우리 해결사들과 소통 나설 시청자님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요. 전화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머니왕 2부 연결 잘 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연락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한전 KPS 한전 KPS. 예,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35,000원에 10%요.
35,000원에 10%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종가가 35,300원이니까 주당 한 300원 정도 수익이 있네요. 예, 매매 수수료 정도 벌고 계신데요.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세요? 혹시 어제 매수하셨을까요? 아니요, 한참 됐는데. 한참 됐어요. 예, 기다리다가 주가 계속 떨어져서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얼마까지 갈 건가 그게 궁금했어요. 좀 더 기다리면 그래도 올라갈 수 있을까? 네. 알겠습니다. 저희 김진만 어드바이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35,000원 평균 단가면은 그래도 엄청 좋아 보이신데 혹시 2월에 매수하신가요? 22년. 아, 그러면 한창 올랐을 때 못 파시고 다시 내려올 때까지 계속 지켜보셨겠네요. 예. 아, 그래서 잘 매도 안 하시고 잘 버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전 KPS 같은 경우에는 뭐 원전 관련주인데 최근에 원전 대장주들 있잖아요. 뭐 두산 에너빌리티나 뭐 한전 기술, 한전 뭐 관련된 이제 여러 대형주들이 조금 하락세가 좀 너무 과하게 나타낸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다행히 어제 좀 양봉을 좀 크게 뽑아주면서 이제 바닥권을 굉장히 잘 다졌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 바닥권 형성이 잘 이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보시면은 기관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혹시 다음 주에 원자력 ETF 상장하시는 건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네, 이게 다음 주에 이제 2차전 뭐 킨덱스 원자력 테마에서 ETF가 상장하는데 그 안에 한전 KPS도 좀 편입이 되어 있어서 이제 수급상으로 조금 더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요 구간에서는 10% 비중 그대로 유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현재 좀 빠졌을 때 이제 거래량을 밑에 보시면 그렇게 큰 거래량이 터졌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종목처럼 그냥 쭉 흐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뭐 오히려 조금 더 비중을 늘리셔도 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1차 목표가로는 한 38,000원 정도를 좀 제시를 드리면서 이 구간에서 한 번 정도 조금 일부 매도를 하고요. 그다음에 4만 원 돌파 여부를 보시고 45,000원 정도까지 지금은 엄청나게 큰 기대 수익률을 가지는 것보다는 적당히 줄 때는 좀 나와야 됩니다. 지금 사실상 뭐 반등에 성공했다고는 하지만 한국 증시는 계속적으로 불안감을 유지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더 이익을 보존을 잘하는지가 앞으로의 좀 시장의 방향성이나 혹은 이제 투자 수익률을 결정할 수 있는 기대감인데 뭐 당연히 적정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고 그래도 이익에서 굉장히 좀 많이 빠져서 좀 배는 아프시겠지만 그래도 직전 주가만큼의 상승세를 가져가게 될 가능성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오히려 이 구간에서는 비중을 일부 좀 늘리셔도 될 것 같다라는 의견으로 좀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추가 매수 의견 드리겠습니다. 보유 의견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전 KPS는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꼭 수익 챙기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분 전화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머니왕 2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토요일 연락 날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네? 주말에도 힘드신데 고맙습니다. 네, 저는 주 6일 근무입니다. 아, 예. 네, 주 6일 동안 계속 방송 시청해 주실 거죠? 예, 그럼요. 예, 오늘은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제가 오리엔탈 전공 갖고 있고요. 예. 매수가가 3,765원인데 네. 비중이 좀 많아요. 75% 정도 돼요. 오, 75%요? 혹시 추가 매수를 하신 걸까요? 좀씩 계속 했어요. 원래는 한 50% 정도 됐었는데 계속 늘렸어요. 오, 그러셨군요. 어떻게 매수를 하셨을까요? 아, 조선 기자재 원래 2020년부터 카타르 LNG 그런 걸로 관련해서 그때부터 조금씩 사긴 했었거든요. 예. 예, 근데 급격하게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렇죠. 예. 다른 기자재 기업들보다 주가가 조금 더 아쉬운 모습이긴 했습니다. 그래도 연락 잘 주셨네요. 저희 조선 기자재 쪽에 대해 긍정평가 가지고 있는 최현범 어드바이저 지금 자리에 계시니까요.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 다 여쭤보세요. 네. 네, 전현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앞으로도 저희 시청 많이 부탁드립니다. 아, 그럼요.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마침 맞게 제가 조선기자재 쪽 이제 섹터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리엔탈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대표적인 선박용 기자재 쪽이죠. 네, 지금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좀 보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먼저 좀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예, 지금 이제 종목 관련해서 오리엔탈 전공도 오리엔탈 전공이지만 이게 지금 관련된 지금 모든 종목들, 상장돼 있는 정말 그 2,300개 넘는 종목들 중에서 98% 이상이 다 수급 이탈을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중이 많으신 부분이 가장 리스키하긴 하지만 그 다 대부분이 지금 마찬가지인 상태이세요. 이게 어떻게 팔아야 되냐? 나는 이제 추가 매수할 자금도 지금 부족하고 이미 비중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지금 버텨야 하는 것인가? 그래도 부분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인가? 딱 두 개거든요. 보유해야 되는지 아니면 부분 정리를 해야 되는지 전량 정리 힘드니까 부분 정리로 계속해서 생각을 하시는 건데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는 꽉 잡고 계셔야 됩니다. 특히나 조선 기자재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중이 75%세요. 이게 굉장히 좀 많은 비중이신데 최근 들어서 이제 조선 기자재 쪽 수급이 제가 아까 HSD 엔진, 동성 화인텍 먼저 출발한 그런 형님 같은 대장주들 먼저 말씀드렸는데 지금 조선 기자재는 우리가 이제 LNG 부분에 있어서도 기사를 계속 챙겨 보시고요. 특히나 삼성중공업이라든지 대우조선해양 측에서도 우리나라의 지금 조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LNG 쪽에서는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네, 경상토지도 이번에 굉장히 잘 나왔고요. 그런 점들로 봤을 때 특히나 더불어서 우리나라 같이 지금 이제 대낙폭장을 경험하고 나서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반도체 제약바이오가 먼저 이제 중심을 잡고 반등에 대해 있어서 이제 힘을 실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가지 섹터가 더 있어요. 하나가 조선 해운 쪽이고 그다음이 건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인 조선 기자재 쪽에서도 제가 또 오늘 바로 또 말씀을 드렸네요. 그래서 이 오리엔탈 전공은 그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괜찮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크게 걱정은 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차트를 보시면서 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의 이제 위치 자체가 굉장히 좀 한 번씩 나올 시세가 여기도 그렇고요. 다 확인이 돼요. 그래서 이 시세 자체가 주고 있는 종목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근데 수급이 지금 너무 안 좋아요, 선생님. 수급이 안 좋아요. 수급이 안 좋아요. 수급은 지금 다 안 좋습니다. 네, 수급. 그러니까. 네, 이게 그냥 막 무책임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수급이 좋은 종목은 뭐가 있냐라고 말씀드리면은 대답하실 분이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약간 지금 이제 기준점을 잡으셔야 될 게 지금은 우리가 개별 종목이 이게 오르네요, 이게 안 오르네요. 그 차이 우리가 이제 거기에 포커싱을 맞추는 게 아니라 시장이 전체 반등할 때 내 종목이 얼만큼 등락에 반등을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제가 반대로 역질문 항상 드려요. 그러면 이 종목 지금 정리해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너무 불안해요. 그럼 지금 다 정리하실 수 있어요? 하면은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죠. 단 한 분도 다 정리하지 못합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시장이 반등할 때는 조선해운의 기자재 쪽에서 먼저 출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점 기억하시고 지금 워낙에 지금 평단가가 높으시기 때문에 다시 한 번의 대시세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 이유는 워낙에 조선기자재라든지 해운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전의 세력들이 다 지금까지도 포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점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더 추가적인 자금을 투입하지 마시고 지금 비중 그대로 그대로 홀딩하신 다음에 시장에 대한 반등 같이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유, 기다리고 오늘 있었어요. 연락 잘 주셨습니다. 일단은 보유 의견으로 정리해 드릴 거고요. 저희 네. 주중에도 상담 방송 많이 있잖아요. 네네. 예, 중간중간에 불안하시면 또 연락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힘내시기 수고하십시오.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자, 이렇게 전화 상담 진행을 해봤습니다. 문자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문자 확인을 하고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성 엔지니어링 볼 텐데요. 매수가는 22,079원에 10%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요즘 많이 빠져있네요. 16,750원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데요. 김진만 어드바이저님, 이 종목이 사실은 2분기 내내 하락했던 것 같거든요. 이제 반도체 제조 공정장비 회사이긴 한데 실적 보니까 실적도 좋은 편인데 왜 이렇게 주가 힘을 못 쓰고 있나요? 일단은 회사 자체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네. 굉장히 좋아하는 이제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빠졌던 이유는 전체적으로 반도체 쪽에 대해서 지금 뭐 마이크론의 실적이 꺾였다, 삼성전자의 실적이 꺾이고 있다, 하이닉스의 실적이 뭐 지금은 좋을 수 있지만 당장 다음에는 좋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뭐 반도체 다운 사이클에 대해서 또 다시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상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이제 좀 역할을 못 해주고 있는데 당연히 장비주들 혹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더라 일단 메인 매출에서 당연히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비주들도 대부분
큰 거래량 없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뭐 CFD 계좌라든지 기타 사모펀드에서 들고 있는 이제 비중이 이제 로스컷 나가는 그런 경우도 많아서 좀 수급에 비해서 좀 과도하게 빠진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최근에 이제 트렌드 자체가 보시면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매도세가 거센 게 주요 원인이고요. 그다음에 중소 코스닥 이제 중형주 같은 경우에는 매수세가 실종이 돼서 지금 당장 이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반대 매매가 나가거나 혹은 신용 담보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장중에 매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나는 당장 팔아야 되는데 사줄 사람은 위에서 사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없이 쭉 빠진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 저는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면 현재 구간에서 비중을 더 늘리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반도체 쪽의 악재는 어느 정도 다 나왔습니다. 여기서 더 빠지게 되면 사실상 정책적인 이슈로 인해서 뭐 증시 안정 기금이 들어온다든지 여러 가지 공매도 금지 혹은 통화 스와프 등의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일단은 수급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6월 13일이죠. 6월 13일이면 요 주가인데 6월 13일부터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즉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물려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제 공매도도 생각보다 공매도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한 10% 미만의 공매도 지금 비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매집돼 있는 종목들 지금 예를 들어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줌에서도 이제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보여주었다는 거는 저는 여기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시장이 턴만 하면 정말 빠르게 올라올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라고 딱 외국인들이 찝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 22,000원 평단을 갖고 계신데 저라면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씩 이제 뭐 하루에 3%씩 3번이라든지 꼭 10% 정도의 비중을 좀 더 추가를 함으로써 조금 한 2만 원 초반대의 평단을 맞춰 놓으시면은 분명히 이제 7월 정도 해서 좀 수급만 조금 받쳐준다면은 가장 빠르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아직 뭐 태양광 매출이 뭐 나오고 이제 아직 영업이익으로 전환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지만 태양광 쪽 모멘텀도 일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저라면은 충분히 비중을 좀 늘려도 되실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이면 이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가요? 태양광 연료 전지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뭐 매출은 나오고 있는데 아직 영업이익이 뭐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후순위이기 때문에 두 번째 매출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평가받기 좀 어렵긴 하지만 듀얼 모멘텀으로도 같이 존재를 하고 있고 의외로 후발주자들이 이제 2차 시세를 분출할 때가 새로운 이제 종목들을 좀 이제 시장에서 각광을 받기 때문에 충분히 장비 쪽으로도 혹은 태양광 쪽으로도 두 가지 모멘텀을 같이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라인 좀 잡아주세요. 예, 네, 추가 매수도 괜찮다 추가 매수 하셨는데. 구간은 저는 16,000원 정도 이제 17,000원에서 16,000원 사이죠. 이 구간에서 한번 이제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241선이 지금 17,000원으로 잡혀 있는데 여기가 돌파가 되면 2만 원 초반대까지는 충분히 수급 공백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라면은 이제 16,000원에서 17,000원 사이에 추가 매수를 하시고 19,000원 정도에서 이제 2만 원 정도까지 한번 저는 2만 원대 초반 평단을 만들어 놓는 게 조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가를 낮추는 전략, 추가 매수 전략 안내해 주셨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체크해봤습니다. 다음 문자 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카카오게임즈 볼까 하는데요. 매수가는 76,000원에 비중이 적지 않네요. 40%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전일 종가 그래도 6% 가까이 급반등하면서 49,400원에 종가 형성됐습니다. 최현범 어드바이저님, 게임주가 뭐 그동안 다 추락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반등을 할 때 한 번씩 또 급반등세가 연출이 돼서 게임주 아주 죽은 건 아니구나 하신 분들 많이 계셨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게임주의 최근에 그 낙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공매도 요인이 가장 컸죠. 네, 특히나 또 지금 보여드리는 카카오 게임즈가 공매도가 또 22일 날 또 가장 많은 공매도가 나왔던 종목으로 기록이 됩니다. 거의 56만 주가 던져졌거든요.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공매도에 대한 영향이 지금 게임 섹터에 지금 굉장히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매도 세력들이 결국에는 지금 이런 요번에 지금 시장에서 반대 매매도 많이 나왔었고 워낙에 좀 공포에 대한 패닉셀까지 겹겹이 쌓였기 때문에 지금의 공매도가 더 크게 나온 그런 또 체감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의 게임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하반기에 대한 신작에 대한 부분의 기대감으로 우리가 좀 그래도 버텨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최근의 신작들에 대해서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의 신작이 우마무스메라는 게임이 있죠. 이제 일본의 퍼블리싱 하는 지금의 그런 상태인데 카카오 게임즈가 지금의 우마무스메로 단 한 번에 좀 또 한 번에 도약을 하겠다라는 그런 피력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카카오 게임즈라는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카카오에 대해 지분 쪼개기라는 이슈가 있었고 그 여파가 그래도 많이 좀 잠잠해졌는데 이번에 공매도 때문에 또 한 차례 주가에 대한 부분들 주주들을 좀 성나게 하는 그런 그런 요인이 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가 정말 계속해서 나오곤 있는데 정말 많이 쏟아졌거든요. 지난주랑 이번 주에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공매도가 5월 3일자에 작년에 이제 시작이 되고 나서 세 번째 카카오 게임즈의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됐는데 이렇게 과열 종목이 그러면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지정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그래도 주식이 있어야 던지죠. 그만큼 너무 많은 공매도 물량이 카카오 게임즈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좀 단기적인 바닥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점에도 포커싱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지금 76,000원, 지금 평단가 보유하고 계시고 비중은 40%세요. 더 이상의 추가 매수는 하시면 안 되는 거는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비중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30%만 넘어가게 되더라도 추가 매수는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좀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이게 지금 30%가 넘어가게 되면은 그만큼의 또 30%니까 60%라는 비중은 이건 거의 잠이 안 올 정도로 워낙에 추세가 좋고 평단에 다가오고 있음에도 굉장히 불안하죠. 또한 또 내려가게 되면은 그때 또 이제 추가 매수할 여력이 그때부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40% 비중이시니까 더 이상의 추가 매수는 꼭 하지 마시고 그래도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이거래일 동안의 시장에 대한 낙폭만큼 지금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공매도도 정말 이때 22일자에 쏟아져 내렸었고 그래서 22일자 보시게 되면은 그쵸 이때 마이너스 10%까지 내려왔었는데 그리고 나서 한 차례 더 그런 다음에 시장에 대해 반등과 함께 또 한 차례 또 10%에 대한 상승을 이끌어 줍니다. 그만큼 이제 회복력도 이게 더 이상이 좀 내려가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주주분들도 그렇고 카카오 게임즈의 지분을 갖고 있는 정말 많은 다수의 투자자들이 더 이상의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반발 매수에 대한 부분이 좀 더 포커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심상치는 마시고요. 게임 관련해서는 우리가 특히나 P2E 관련해서 여기에서 게임을관리협회랑 정부에서 7월 달에 바로 미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도 지금 비트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받쳐주고 있고 비트코인 코인 그 알트코인 중에서도 지금 게임 관련된 코인들 특히나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엑시인피니티라든지 그리고 샌드박스라든지 디센트럴랜드 같은 경우 다 지금 기술적 반등을 다 지금 성공하고 있거든요. 엑시인피니티 같은 이런 게임 코인들이 지금 움직인다는 얘기는 그래도 우리나라 관련해서도 P2E 쪽에서도 그래도 승산이 있지 않은가 이런 또 기대감도 우리가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를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우리가 코인 시장 같이 보면서 이제는 코인 시장을 같이 봐야 되거든요. 게임 섹터 들고 계신 분들은. 그래서 일단 홀딩하신 다음에 시장에 대한 반등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좀 더 올라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지금 정도에서는 그래도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돼 있다는 그런 평가였습니다. 보유 의견으로 카카오 게임즈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상담 진행해봤습니다. 참 시장이 흔들리면서 계좌도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중심을 잡아줄 버팀목 역할을 해줄 종목 이제 좀 찾아볼까 하는데요. 두 분 한 종목씩 세 종목 준비하셨습니다. 그 종목 받기에 앞서서 리뷰 먼저 해보겠습니다. 시간상 한 종목씩 리뷰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NPC 볼까요? 김진만 어드바이저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사실 시장의 영향 때문인지 전거래일의 흐름이 좋지는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잘 버티다가 이제 목요일 시장에서 갑자기 엄청나게 폭락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폭락의 이유는 아무래도 좀 신용장고가 조금 있었었다. 그 다음에 반대 매매도 있었는데 거래량이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면서 물량이 나왔다기보다는 쭉 샜는데 아무도 요걸 받아주지 않음으로써 좀 과대 낙폭 구간에 나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그렇게 엄청나게 좀 하락하기보다는 요 종목만 유난히 문제가 있어서 종목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도 나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AS 차원에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241선을 좀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큰 이슈는 없으면 사실 폐배터리 관련해서 계속적인 이슈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종목에서 기타 어떤 공시를 통해서 자사주 매각 혹은 대표의 이제 런 이런 거는 아니었기 때문에 종목 자체의 모멘텀은 소실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투심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폐배터리 관련 이슈가 나오면 여기서 쭉 밀 수 있는 그런 이제 예를 들어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답을 했었을 때는 저는 이 종목은 충분히 하루에 상한가도 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제는 투심 싸움인 것 같아요. 혹시나 비중이 조금 적어서 눈치만 보고 있다가 MPC 이제 빠졌네 사실 분들은 이 현재 구간에서 충분히 매수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추천드린 구간인 10,000원 정도 구간에서 이제 보셨던 분들 지금 한 20% 정도 손실 구간인데 저는 이 구간 이제 8,000원대라면은 충분히 8,000원에서 8,500원 정도 구간 내에서는 뭐 비중을 충분히 한 15% 정도까지는 보유하셔도 될 것 같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악재보다는 이제 수급상의 꼬임이 주요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었다라는 말씀과 함께 보유자분들께서는 방금 말씀드린 좀 전략으로 조금 비중을 더 늘리셔도 되는 상황이고 크게 이제 종목에 문제가 없고 펀더멘탈 예를 들어 폐배터리 시장이 엄청나게 안 좋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더 기대가 올라가고 있는 시점인데 단순히 지수의 수급 꼬임으로 인해서 이런 종목들이 몇 가지 나왔습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그렇게 뭐 악재는 없는데 15%, 16% 빠진 종목들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추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NPC 일명 전문 용어로 빈집털이라고 하는데 네. 예, 수급이 많이 없잖아요. 호가가 얕아져서 약간 후 불기만 해도 아래로 급락을 하거나 후 위로 올릴 때도 급등을 하는 그런 패턴이 나타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셨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 회사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영향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재진입도 가능하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NPC 먼저 체크해봤고요. 우리 최현범 어드바이저의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해인도 사실 목요일에 좀 많이 빠졌는데 그때 안 빠진 종목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다시 한번 체크해볼까요? 개인이 이제 굉장히 지금 긴 음봉이 또 나타났는데 이렇게 긴 음봉이 거의 다 목요일장에 나타났죠. 그래서 크게 개의치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는 계속해서 매수가 유효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는 이제부터는 종전이 되던가 휴전이 되던가 장기화가 되던지 간에 결국에 이제는 재건이 시작이 돼야 됩니다. EU에서도 그렇고 12조 원을 원조하겠다고 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300억 가량을 원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당 대표 같은 경우에도 우크라이나에 직접 갔다 왔었고요. 우크라이나 차관도 우리나라에 또 이제 방문을 했죠. 이런 점들을 비추어 봤을 때는 앞으로 우리가 사료주들을 계속해서 식료품주들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 재건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정말 파괴된 설비 시설을 다시금 이제 이끌어놔야 되는데 그 중개 관련해서도 우리가 지원 국가들이 물론 이게 뭐 현금적인 부분들, 돈적인 지원, 자금적인 지원들이 들어가지만 이게 중기계 관련된 그런 지원들도 곧바로 가셔야 될 겁니다. 그 면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관련주들이 여럿이 있는데 해인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어저께 보시게 되더라도 곧바로 13%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이제 8,570원이라는 지금 종가 형성했고 위치하고 있는데 한 8,600원에서 8,800원 사이에만 진입하더라도 무난할 것이다 라는 점에서는 해인 아직도 매수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NPC와 같은 의견이네요. 해인에 대해서 재진입 가능하다 의견 주셨습니다. 자, 새로운 종목 받아보겠습니다. 먼저 김진만 위원님. 네, CIS 한번 공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2차 전지 장기 쪽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CIS 다들 아시겠지만 계속 수주 공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주 공시라는 거는 이제 수주 잔고가 계속적으로 쌓이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수주 잔고가 넉넉한 기업들은 매출에 대해서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거고 여기서 얼만큼 수율을 뽑아내느냐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영업이익이 얼만큼 잡히게 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체크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노스보이트 쪽도 공략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GM의 합작사에도 장비를 공급을 하면서 이제 진짜로 공장들이 들어서 있고 이 공장들에서 장비가 들어가는구나. 이제는 장비 사이클이 올해는 정말 한 번 정도 강하게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도 가질 수 있을 거고 이제 시가총액이 워낙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현재 구간에서 최근에 긍정적인 기사가 나왔죠. 이제 대기업이 이제 CIS를 공략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좀 인수를 하겠다라는 그런 뉘앙스도 나오고 있고 공시를 통해서 매각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CIS 조금 이제 현재 구간에서 오히려 잘 버텼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랠리를 기대해 보자라는 이유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이제 가격 전략이 이따 공개 방송에서 한 번 정도 디테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중요합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무료 공개 방송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CIS 봤고요. 두 번째 종목 받겠습니다. 네, S에너지 바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두 번째 섹터에서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태양광 관련된 또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S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 전지 모듈 제조업체고요. 국내 최초로 태양광 모듈을 생산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SDN이 최근에 굉장히 좀 좋은 수급이 일어났었고 그 이전에 S에너지가 또 한 차례 상한가를 들어 올렸었죠. 그래서 최근에 S에너지 하게 되면은 정말 태양광 대표적인 이제 수급 관련 주구나라고 시장에 굉장히 좀 뿌리 깊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상한가 들어 올리고 나서 쭉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지금 시장에서 시세가 형성이 되었고 충분하게 눌린 충분하게 건강하게 그렇게 조정이 일어나는 종목들이 또 한 차례 2차, 3차 시세를 나타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S에너지가 딱 그 위치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신재생 에너지를 꼭 하고 싶고 태양광 모듈 이슈가 있다더라, 공급망 이슈가 있다더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S에너지를 한번 공략하시는 것도 굉장히 좀 좋은 관점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차트 보시더라도 한 차례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은 여기에 상한가 이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좀 건강한 조정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빠질 때 빠져주었고 근데 확실하게 빠져주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타점을 잡으시면 되는데 목표가랑 손절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지금 반등을 하느냐 마느냐의 지금 싸움이기 때문에 이따 공개 방송에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종목 하나씩 시원하게 쏘셨습니다. 예. 자료 내용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를 해보고요. 바로 이어서 공개 방송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요일이지만 우리 주말에도 대응 전략 잘 고민을 하셔야 다음 주 좀 수익도 얻고 전략을 잘 구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료 방송 통해서 그 힌트 얻어가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하셨어요? 네, 되게 아이러니하지만 개인들이 팔아야 시장은 갑니다. 너무 그래서 씁쓸해요. 매수를 해야 되는지 혹은 매도를 해야 되는지 진짜 반등인지 가짜 반등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거시적인 경제 상황도 설명을 해드리고 이전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는 반등을 잡아봐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언젠가 오르겠지라고 하는 건 굉장히 무의미했고 저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반등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얼마만큼의 반등이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무조건 필참을 해주셔서 한 번 정도 무료 방송을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시장이 궁금하고 무섭다면 필참. 이게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정말 진짜 반등일까요? 가짜 반등일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풀어주신다고 하니까요. 네, 그 내용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현범 위원께서는 어떤 주제 준비하고 계세요? 시장이 굉장히 대낙폭장이었는데 이게 그냥 역대급이거든요. 네, 지금 이제 주식을 1년 미만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당황스러우실 수가 있는데 역대급이고 거기에 좀 위안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거의 3주 내내 공개 방송에서 그냥 종목 섹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유일하게 거의 힐링 방송식으로 방송을 했거든요. 아시는 분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힐링 방송 요번에는 비중 살짝 낮추고 제가 이제 정말 이 반등장 변곡점이라고 이제 다음 주가 생각이 됐을 때 그 대처법 그리고 봐야만 하는 섹터라는 종목을 좀 이따 말씀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정말 좋은 내용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토요일 1시간 정말 귀중한 시간이니까 헛되지 않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힐링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네, 한 분 한 분 이제 다독이면서 절대 이제 포기하지 마라. 예. 네. 사실 이렇게 하락장은 심리 싸움이거든요. 그 심리를 잡는 것도 중요한데 좋은 역할을 해주신 모양입니다. 따뜻하고 실력 있는 최원범과 라는 주제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하시고 첫 번째 사이트 클릭해서 입장하시면 이 화면이 뜨는데요. 최현범 어드바이저 사진과 김진만 어드바이저 사진이 예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빨간 버튼 있죠? 방송 중 클릭하고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 이제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인사 드려야겠네요. 머니왕 2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진만 어드바이저 최원법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남은 주말 잘 쉬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